네,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디자인 전문위원 이정재입니다. 이름 기억하기 편하시죠? 네. 그래서 최대한 글을 자제하고 이미지로서 전달을 드리고자 준비를 나름 해보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열리는 기회로서 그 다음에 상상의 어떤 그 단계로서 그 다음에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활용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일단 친절한 정재 씨가 저희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간의 사업의 경험들을 통해서 일단 자료를 좀 준비해 보았고요. 오늘 주어진 주제는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 소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단계별 이제 UX, UI 전문 기관이 저희와 어떻게 하면은, 또는 다른 협력 기관들, 참여 기업과 어떻게 하면 융합적인 전략들을 실행해 가면서 의미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딱하게 이렇게만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앞단에서 제품, 서비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 기관의 다른 부처에서도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죠.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 경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자료나 언론에서도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서비스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혹시 손 들고 안 드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가장 군만두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이들 받아보셨죠? 요즘에도 군만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이러한 고객의 친절을 베푸는 이런 서비스 떠올리시나요? 사전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뜹니다. 뭐 노무, 봉사, 덤, 아까 만두, 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운동에서 공을 쳐서 넣는 일, 뭐 이런 사전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IT 용어에서도 사전적인 용어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고객, 이용자, 편익, 기능, 사업, 통신, 기술 지원, 망 구조에서의 단말 장치, 가까운 인접, 이용자 제공하는 기능. UX, UI 전문 기관에서 익숙하신 단어들이시죠? 또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재화, 생산, 소비, 모든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그리고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간적 욕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일련의 행동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앞단에 만두라던가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의 어떤 받는 친절에 대한 부분이 서비스 다 포함이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들이 계속 용어 정의가 돼가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서비스 영역인가, 사회적인 산업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대여 산업의 어떤 주요 산업군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향후에는 공유경제라는 틀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창출이 되고 있죠. 이런 각 분야별에서의 서비스 창출들이 결국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화 되어 있고 익숙하신 기업들이 등장하는 구조 안에서 산업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에 참여를 하시는 기업들의 각 단계별로 참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에서 지원을 하십니다. 참 다양한 니즈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SISPI라고 해서 과제 유형이 런칭이 된 게 공식적으로 2018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그 두 해에 걸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주셨는데요. 이제 지원 의사를 밝히시면서 실제로 RFP 저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리스트 쫙 보시면 뜨는 내용들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SISPI에 국한되어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플랫폼, ICT, 시스템, 클라우드, 앱, IoT 기반,
뭐 위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연장선에 있는 용어들이죠. 더불어서 서비스 전략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들의 서비스 전략은 과연 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논의를 하고, 우리 사업 내에서 이제 특허청에서의 어떤 사업들, 그다음에 특허 전략 개발원만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특색 있게 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전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많은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기업군이 3개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세 분류로 나눠봤을 때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업체, 이제 요 영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미 서비스를 어떤 인터넷 기술 기반, 통신 기술 기반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고도화나 신규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조 기술, 그러니까 제조 기반이라던가 기술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계신 그런 기업에서도 참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제품화가 되어 있거나 기술을 제품화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재화를 만들거나 이런 기술들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참 활동적인 생산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재화나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신사업에서의 서비스 확장, 이런 니즈를 가지고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라던가 어떤 서비스 창출 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기업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이 윗단에서 보시는 이제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군에서 신규 서비스를, 또는 이미 여기에서 이쪽으로 편승을 하셨는데 이 서비스 플랫폼까지 확장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정체되어 있는 한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IP R&D 안에서 글로벌 기술혁신 사업은 또 다른 찬스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니즈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식당을, 구내식당을 갈 땐 식권을 받아서 갔죠. 근데 이제는 인터넷 기술 상에서 모바일 앱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체됐거나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존에 서비스라고 앞쪽에서 사전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럼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사전적으로 정의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대입을 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7층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낙하산 샌드위치라는 인간 행동의 변경을 따라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례고, 서비스 가치 창출에 대한 사례에서는 꼭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에어비앤비 당연히 아시죠?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요. 네. 이 숙박 공유 서비스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ICT 기술에도 당연히 IT 기술에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인간 행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분에서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어디에 포함될까요? 아마 3가지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나,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나. 이 안에서 UX, UI,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 확장했을 때 우리가 어느 영역에 포지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 앱 서비스, 금융 관련된 부분이죠. 토스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요. 금융이 쉬워지면서 이 토스 서비스는 점점 종합금융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홈, 이 사례는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연계돼서 새로운 가치들, 아까 앞쪽에서 경제학 용어에서 일상생활 기억하십니까? 가장 밀접하게 저희 생활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참 스마트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동현관, 개별주택, 현관 에어샤워기 연동, 이런 내용 제가 기입을 했는데요. 이 사례는 실제로 저희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산업 제품을 주로 하고 있던 B2B 기업이 저희 사업을 통해서 B2C로 또는 B2BC로 확장했던 그런 사례의 실제 내용입니다. 레미안에서 클린게이트라고 해서 지금 모델 하우스에 다
5월 17일 기준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내년에 실제로 그 준공이 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이거 적극적으로 손 드셔야 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이 자리에서 안 드신 분들 제가 딱 가서 여쭤볼 거니까요. 제가 UX, UI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UX, UI 산출물이 완료가 되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수기로 이렇게 계약서도 쓰고, 또는 제가 유선상으로, 또는 다른 분 통해서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으로 다시 또 받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의뢰를 하는데 이번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앱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의뢰를 하고 그 통신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거수를 하겠습니다. A와 B 또는 A나 B 중에 아니면 모두 다 BM 특허에 포함이 될까요? 일단 A만 될 것 같다. 네. B만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아니면 A, B 둘 다 될 것 같다. 네. 아니면 둘 다 안 될 것 같다. 예, 없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위에는 안 되고요. 아래는 됩니다. 왜냐하면 앞단에서 분명히 이제 제가 그 도면 보여드렸잖아요. 장치. 그다음에 데이터 흐름에 대한 시계열 어떤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BM 발명 대상에는 인간 행위에 대한 행위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낙하산 샌드위치 보셨죠? 이 사전적으로는 분명히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얘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이러한 사례는. 인간의 행위를, 그러니까 현재 아까 제가 예시로만 들었던 고사항은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부분에서의 가치 창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BM 특허로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정말 어느 분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특허 출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상 안 되는 걸로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례가 BM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층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 컴퓨터, 스마트폰 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의 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에 들어가서 정보의 데이터의 흐름으로서 바꾼다면 이러한 것도 BM 창출이 되겠죠.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네,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지난주에 그 유치원에서 그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죠. 다비수라는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유치원에 와서 아이들과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봉이, 그 다음에 사랑이, 그 다음에 오봉이. 그래서 이 숫자 1은 이렇게 1, 점, 그 다음에 2는 얘가 쌍출이었나? 이름이 여하튼 촐랑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 따로 있고요. 캐릭터 이름, 그 다음에 이 인형들이 이 포인트, 이 점이 상징하고 있는 숫자의 개념들이 반영된 그러한 교구와 선생님의 현장 방문 교육으로 이루어진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시다가 특허청에서 특허받은 이러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소속이 이러다 보니 바로 또 검색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했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BM 특허 등록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단에서 인간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아닌 방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서비스는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교구를 가지고 교육해주는 이제 그러한 프로세스의 비즈니스입니다만 실제로 내용에는 선생님이란 용어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교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하나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색은 이 숫자 1과 캐릭터와
어떤 연상되는 구조에서 인도식 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반영한 장치, 매체, 방법,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책자까지 연동을 해서 묶어서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요거는 교구의 요 표지가 아니고요. 표시되는 장치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이렇게 보이시죠? 입력부, 뭐 이렇게 표시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치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운영 서버, 입력 수단, 디스플레이 수단, 제어부 이렇게 세부 하나하나의 용어들이 다 장치와 어떤 그 행위 중간중간의 데이터의 어떤 용어들, 속성들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BM 특허를 등록을 하셨고 디자인권이라던가 브랜드 이렇게 그 상표권까지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권리를 통해서 그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특허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러한 원리들을 일단 권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BM 특허를 창출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특허 받은 거고 그만큼 기술 진보성, 신규성 인정받은 거예요 라는 마케팅으로서의 가치를 더 창출하고 계신 걸로 저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제를 하고 그럼 그 특허 관계된 부분에서 어느 접점에 창출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애플은 당연히 잘 아실 테고요. 그 애플이 이제 등록하고 있는 BM 특허, 그다음에 방법적인 부분에서의 특허들 냈던 것들, 그다음에 화상 디자인, UX UI 기관에서 최종 엔드단의 산출물은 GUI로 나오죠. GUI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화상 디자인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아실 텐데요. 그냥 이렇게 가벼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UX 또는 UI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전개하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모델 모형으로서 이렇게 창출이 될 때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방법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BM에 대한 부분의 특허 창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단계의 어떤 모형이 됐을 때 이제 또 특허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 특허 관련돼서는 인터랙션 고려해서 UX를 고려를 할 때 그러한 단계들을 세분화해서 구성을 했을 때는 또 특허 창출이 가능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의 예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업에서 우리의 역할과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그 산출들을 하는지 이제 조금 예시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앞에서 배경과 목적 열심히 설명을 잘 주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장표도 익숙하시죠? 앞단에서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제품 서비스 융합형, 그 다음에 신제품 창출형이라고 해서 그 SI, SPI 서비스 관련된 부분, UX, UI 기간이 포함되는 영역은 이렇게 상단에 두 가지 과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X, UI 기간과 그 다음에 다른 기간들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서 보시기 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UX, UI 기간 또는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일단 상단에 공통 영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제를 20주 또는 28주에서 24주 정도가 이제 협력기관이 투입이 돼서 진행하는 실제 기간인데요. 24주 동안 이제 분석단, 그 다음에 어떤 전략 방향이나 가치를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융합 개발을 하는 단계, 그리고 융합 개발한 단계에서 조금 더 디벨롭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엔드단에서는 그것을 IP 포트폴리오라던가 이제 권리화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발 접점의 산출로서 어떤 기업에 제공하는 실질적인 워크플로우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앞단에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라던가 엔드단에서의 산출물들이 여기에 공통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브랜드, 제품 디자인, UX, UI 디자인, 특허 디자인 이렇게 협력기관 또는 이제 분야별로 이제 분석단에서, 전략단에서, 개발단에서 그 다음에 예상 산출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화해갖고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과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UX, UI 디자인 분야에서 뭐 저희가 UX 시나리오라던가 뭐 UI 설계도, 그 다음에 GUI 뭐 대표 시안 정도 이렇게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익숙하시죠? 많이들 하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낙하산 샌드위치 같은 경우 들어올 경우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업 범위를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과업 범위를 재산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협업의 어떤 과업 대상이라던가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산정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제 예상 산출이라던가 프로세스나 또는 어떤 분석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치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SI 이제 하반기에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UX, UI 디자인, 특허,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영역 이렇게 되는 구성으로 이제 사업에 20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물론 또 그 제품 쪽도 하시는 기관도 있으실 거예요. UX, UI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하반기에 뭐 다른 PI 유형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더블 다이아몬드나 뭐 루프, 트리플 루프 이런 거 익숙하시죠? 저희도 합니다. 수렴 확산 또는 무한 루프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짧은 기간 내에 좋은 산출을 내기 위해서 기업한테 또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어떤 베네핏을 가져가기 위해서 참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앞단에 복잡하게 이렇게 표로 상세하게 그렸던 내용이 결국에 이겁니다. 환경 분석단, 그 다음에 전략 수립하고요. 그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융합 개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IP 포트폴리오 나오고 R&D 전략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전략 산출물들, 이렇게 해서 20주 동안 진행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킥옵이라던가 착수 전략이, 중간 전략이, 그다음에 최종 전략에 각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이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UX, UI 많이들 하시는데 이 기간의 특장점은 IP, R&D 한다는 부분인 거죠. 제가 기업한테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니즈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초반에 과제 세팅하기 전에 물어보면 한 껍질 두 껍질 막 까세요. 과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자꾸 까집니다. 앞단에 최대한 까야 됩니다. 그래서 면밀한 협의 과정은 결국에 얼마만큼 열심히 속까지 다 까봤느냐에 따라서 과업 니즈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엔 이게 품질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들을 수립을 해서 세부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 담당하시는 PM님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런 툴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방법론도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UX, UI 협력기관 포함 이제 다른 협력기관, 그다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고 계신 내용이라던가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발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PM이 혼자 끌고 가는 과제도 아니고요. 기업이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이렇게만 해주세요 하는 과제도 아닙니다. 협의라던가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수용을 하고 확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20주 동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분석만 한 20주 걸릴걸요. 그리고 이제 환경 분석단이 중요한 과제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는 환경 분석단이 오히려 로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들은 그때그때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단 예시입니다. 이제 산업 환경이라던가 경쟁사, 시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사 관련된 거, 그 참여하는 기업의 현재 가진 자원이라던가 자산, 그 다음에 실행력, 뭐 예를 들어서 UX, UI 이 기술 통신 기반에서의 어떤 모바일 앱을 만들겠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또는 아웃소싱을 하셔야 되잖아요. 전혀 제로인 상태로 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과업의 목표라던가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땡겨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환경분석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과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서 면밀하게 이 부분은 그 디자인 협력기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허 쪽에서도 특허 관점에서의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융합개발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들 해보셔서 아시리라 생각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IP R&D와 UX UI 그다음에 서비스가 만났을 때 이제 UX UI 기관은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은 단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져가는 베네핏은 뭐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IP R&D 생소하시잖아요.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던가 이제 경험에 대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친절한 정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